자, 그리고 이제 재화의 공급 특례 중에 간주 공급. 이건 이제 실질적으로 공급이 아니지만 대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공급이 아닌데 어떤 법적인 이유에서 뭐 과세 형평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납세자 편의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공급으로 봐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간주 공급이야. 이게 조금 어려운데 자 봅시다. 여러분 이제 여기는 회계 1급하고 세무 2급의 공통적인 부분만 하고요. 간주 공급은 세무 2급에서 다시 자세히 배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객관식 시험 이 세무 2급에서는 객관식 시험이 아니라 실기 시험 때문에 간주 공급을 아주 자세히 배웁니다. 1시간 이상.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 객관식을 풀이만을 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그걸 다 자세히 설명하기엔 너무 양이 많아요. 1시간짜리니까. 간주 공급을 크게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자가 공급 외웁시다.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 없이 잔존재화 또는 재고재화. 큰 타이틀 이렇게 시험에 내기 좋게 생긴 게 이거예요.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 없이 잔존재화. 대가를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공급으로 본다. 자, 이제 뜻을 이제 문제 외울 때는 여기가 시험에 출제가 되네요. 자, 요거부터 볼게요. 자가 공급이 뭐냐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해서 생산 취득한 재화. 그러니까 내가 컴퓨터를 파는 사람이라면 자기 사업 관련해서 컴퓨터를 사왔잖아요. 그거 내다 팔려고. 또는 만들었어. 컴퓨터를 팔려고 만들었어요. 자기 사업과 관련해서 생산 취득한 재화를 원래는 팔아야 되죠. 팔아야 되는데 팔지 않고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써요. 무슨 얘기냐? 컴퓨터를 사다가 내다 파는 사람인데 컴퓨터를 팔려고 이제 사왔죠. 그런데 신입사원이 하나 들어왔어. 컴퓨터를 한 대 줘야 돼. 이거를 자기 사업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게 자가 공급의 뜻이야. 이해되죠? 자기 사업과 관련 생산 취득한 재화를 자기 사업을 위해 써요. 안 팔고. 그런데 무조건 지금 이거 좀 과세시키겠다는 얘기인데요. 과세시킨다는 얘기는 부가세 내라는 얘기야. 그런데 딱 3가지 경우에만 지금 방금 이 상황이 자가 공급인데 이거 아닌 여기서 열거하고 있는 3가지의 경우에만 과세시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기까지는 객관식이 안 나오네요. 첫 번째가 면세 사업의 전용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 승용차 유지, 차 및 그 유지, 그 다음에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 요 3가지 경우에만 자가 공급인데 이 3가지 경우에만 지금 과세시키는 거예요. 방금 제가 설명드린 컴퓨터를 사는 사람이 컴퓨터를 사와가지고 내다 팔지 않고 직원이 와서 자기 사업에 쓰는 거, 이거는 자기 사업을 위해 쓰는 거 맞는데 과세로 보지 않는 거라면 이 딱 3가지만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자, 근데 이제 요거를 이게 뭐냐를 외우려면 이 사례를 쭉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렵잖아요. 여러분 급수기 아니니까 여러분은 자가 공급은 자기 사업과 관련해 생산 취득한 재화를 자기 사업을 위해 쓰는구나. 근데 모두 다가 아니라 이 3가지의 경우에만 과세시키는구나. 그래서 자가 공급은 간주 공급에 들어있다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자, 어떤 사람이 돼지를 키우고요. 세무 2급에서 다시 합니다. 사료를 제조하는 업이야. 자, 돼지를 내다 파는 것은 돼지가 면세거든요. 사료를 만들어서 내다 파는 건 과세예요. 자, 사료를 만들었는데 이제 과세 사업이니까 사료를 내다 팔 때는 부가세를 걷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사료를 자기의 다른 면세 사업인 돼지가 먹어요. 돼지가 먹고 돼지가 나가. 그러면 이런 논리죠. 자, 사료를 사올 때요. 매입세액을 부담했잖아요. 매입세액을 다 돌려받습니다. 부담했던 거. 왜? 매출세액을 일으키니까. 그런데 이 사료를 모두 다 옆에 있는 나의 사업장인 면세 사업에 돼지가 먹고 나가는데 부가세를 하나도 창출하지 못해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매입했을 당시에 매입세액은 모두 다 돌려받고 이게 이렇게 흘러나가면 매출세액을 하나도 안 내버려요. 그러면 무슨 소비가 일어나냐면 영세율 소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매입 단계에 매입세액 다 돌려받잖아. 매출 단계에서는 매출세액 안 걷어도 되잖아. 그럼 이거 말이 되겠어요? 안 되지. 이게 바로 면세 사업의 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 이거 너무 내용이 기니까 또는 그 유지를 위한 건 생략할게요.
이걸 이제 이해하시려면 일단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의 구입, 임차, 유지 비용이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는다부터 출발을 해야 되니까 객관식 문제하고는 전혀 상관없으니까 놔두시고. 그다음에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볼게요. 여기 본점이 있고요. 이걸 팔기 위해서 대리점 사람 많이 지나다니는데 이렇게 갑니다. 그럼 내가 이제 판매를 하기 위해서 내 물건을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보내잖아요. 지금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이거 공급으로 보자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 납세자의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부가가치세 보면 대원칙이 뭐예요? 각각의 사업장에서 신고 납부하잖아요. 자, 예를 들어 화장품 회사예요. 자, 저기 태평양 화장품에서 본점에서 화장품을 사와. 1천만 원어치 사고요. 부가세 100만 원어치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도 안 팔고 이 물건 다 이리 내려보내요. 그럼 얘가 이제 여기서 팔겠죠. 2천만 원에 부가세를 200만 원 걷어서 팔았습니다. 근데 신고를 할 때는요, 따로 하거든요. 여기는 매입은 있고 매출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 돌려주세요. 마이너스 100만 원 부가세 신고합니다. 여기는 받은 건 하나도 없고 200만 원 내겠다고 신고합니다. 그럼 결국은 한 회사로 놓고 보면 낼 게 200, 돌려받을까 100이니까 100만 원만 내면 되는데 사업장 단위로 신고 납부하다 보니까 200은 내요. 그런데 이 100은 바로 안 돌려줘.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환급은 이런 걸 환급이라고 하는데 환급은 확정 신고 기한이 지나고 나서 30일 있다고 돌려줘요. 그러니까 뭐야? 낼 때는 바로 내고 돌려받을 때는 한참 있다 돌려받아요. 예? 예정 신고 때가 만약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그럼 불합리하잖아. 그래요. 그러니까 너 이렇게 파는 거를 공급으로 보자니까. 얼마에? 아, 네 마음대로 해. 100, 1천 해봐. 그러면 보세요. 똑같은 금액을 내려버렸다 칩시다. 그러니까 얘 편하게 하기 위해서 공급으로 보자는 거예요. 1천에 사고 100에 사왔는데 1천에 100을 그대로 팔아봐. 그럼 100만 원에다가 돌려받을 거 100만 원이니까 낼 거 하나도 없죠. 여기 200에 팔고 100을 팔았으니까 100 빼서 100만 원만 내면 되잖아. 그러니까 판매를 목적으로 자기가 다른 사업장을 반출하는 것을 공급으로 봅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예를 들어서 예정신고 때 환급이 생겼는데 확정신고 지나고 나서 30일 있다 돌려주면 거의 최장 4개월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이건 너 좋으라고 하는 거야. 라고만 받으시면 되겠네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개인적 공급부터 볼게요. 개인적 공급은 이건 이제 뜻을 알아야 될 거니까 자기의 사업과 관련 생산 취득한 재화, 즉 자기 생산 취득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사업과 관련 있게 쓰면 여기인데 자기 개인적인 목적으로 써요.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써버려. 그리고 또는 그 사용인 직원 또는 그 밖의 자가 사용 소비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또는 시가보다 낮게 받아요. 이런 걸 보고 개인적 공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 사람이 이제 컴퓨터를 사왔는데요. 직원 주는 것은 내용으로 보면 여기인데 아까 이 세 가지 중에 없었으니까 과세시키지 않는데 자기 아들이 컴퓨터가 필요하대요. 컴퓨터 줘버려. 그럼 무슨 일이 생기나 봐요. 일반적인 가게에서 컴퓨터가 필요해서 예를 들어서 컴퓨터 100만 원짜리라고 봅시다. 컴퓨터를 사려면 상대방이 과세되는 물건이라고 해서 나한테 10만 원을 걷어가요. 일반적인 사람이 컴퓨터 살 때는 110만 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컴퓨터를 사다가 컴퓨터를 팔려고 했어요. 그럼 이제 100만 원 주고 사오고 110만 원의 부가세를 줬지만 이건 나는 나라로부터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됩니다. 일단 매입세 공제받았죠. 그 이유가 뭐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이유는 네가 최종 소비자가 아니고 매출세액을 일으킬 거니까 돌려준 거거든요. 근데 얘가 매출세액을 안 일으키고 지 자식이 써버렸다니까. 그럼 무슨 소비가 일어나냐면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는 소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어. 이거 이렇게 가는 걸 뭐라고 봐야 된다고? 공급으로 봐야 된다니까. 네 자식한테 준 거 개인적 공급으로 보고 신고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상 증여 볼게요. 사업상 증여는 자기 생산 취득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짜로 줘버리는 겁니다. 방금 이 컴퓨터 사왔는데 자기 거래처한테 접대하려고 줘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지? 매입세액은 돌려받았는데 매출세액이 일어나지 않는 부가세 부담하지 않는 소비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과세시켜야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폐업시 잔존재화. 자, 자기 생산 취득 재화 중에서 자기가 폐업할 때 남아있는 물건은 자기가 자기한테 공부한 걸 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논리예요.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는 소비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내가 화장품 가게를 하려고 화장품을 차렸어요. 자, 화장품을 한 1억 원어치 사옵니다. 1천만 원의 부가세를 부담하고 사옵니다. 이 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돌려받습니다. 돌려준 이유는 여기다가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뭐 2억에 팔던 2천만 원의 부가세를 더 걷어서 이게 이렇게 할 거라고 지금 돌려준 거거든. 그런데 장사가 안 되네요. 문 닫아버려요. 문 닫아버리면 이 화장품 어떻게 하겠어요? 다 내다 버리나? 자기가 바르겠지. 잡아요. 자기가 발라버리면 뭐가 일어나요? 매입세액 다 돌려받았죠. 하나도 안 팔고 자기가 다 소비해버리잖아요.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과세시키지 않으면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는 소비가 일어난다니까. 아니면 자기 혼자만 바르겠어? 이제 끝나는 마당에 다 친인척 다 공짜로 나눠줘봐요. 그 결국 누군가 소비하잖아요. 근데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는 소비가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폐업할 때 남아있는 자산은 네가 너한테 판 걸로 보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얼마를 신고해야 되는 건 이제 뒤에서 배우게 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다 대가 받지 않잖아요. 어? 자기 면세사 내가 내 사료를 돼지한테 주는데 대가 받니? 안 받잖아.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자한테 보내는데 돈 받는 게 아니잖아요. 개인적으로 썼다 자식한테 컴퓨터 주는데 돈 받나? 안 받지. 거래처에 접대비로 주는데 접대하려고 줬는데 돈 받나? 안 받지. 돈을 받으면 누가 받겠냐 그걸. 폐업할 때 남아있는 재고 자산은 내가 나한테 돈 받는 거 아니잖아. 예? 대가 없는데 공급으로 보더라.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성 증여, 폐업시 잔존재화. 요 이름만 지금은 아시면 되겠고 세무 2급에 가면 자, 그 중에서 이제 자가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과 보는 것 이 세 가지 또 아주 심도 있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상황을. 이제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요.